네, 2023년 3월 13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이젠 사라지고 권고로 바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정 단장은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에서 대중교통의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 대부분 자문위원들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인 바 있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져도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덧붙였습니다. 역대 최악의 합계 출산율을 기록했던 작년 지자체들이 출산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크게 늘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정부 외에 지자체에서만 작년 5,7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출산 지원금으로 투입됐지만 전체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실효성 있는 출산 정책의 발굴과 적절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의 202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보면 작년 전체 지자체의 출산지원 정책 예산은 1조 809억 원으로 2021년보다 26.8%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 태블릿 갤럭시 탭 S8 플러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알츠하이머 질환의 디지털 진단에 사용됩니다. 삼성전자 스위스 법인은 최근 현지 의료기술 전문 스타트업인 보트 뉴로와 공동으로 갤럭시 탭 S8 플러스를 활용해 알츠하이머 진단 솔루션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동 연구에서는 삼성전자가 보트 뉴로에 공급하기 위해 맞춤형으로 제작된 갤럭시 탭 S8 플러스가 신경 자극기를 제어하는 동시에 치료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활용됐습니다. 해당 기술은 아직 상용화 전으로 올해 임상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2023년 3월 14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송혜교 주연의 학교폭력 복수극 더 글로리가 파트 2 공개 사흘 만에 세계 순위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인 플렉스 페트롤에 따르면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는 전날 기준으로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분 전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국가별 순위를 보면 한국을 비롯해 일본, 홍콩, 대만, 카타르 등 38개 국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보완 검토를 지시한 것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편안이 마치 주 52시간제가 주 69시간제로 바뀌는 것으로 잘못 인식돼 국정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법안과 관련해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앱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배달이 완료된 이후에는 음식점과 배달원이 주문자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에 참여한 주문배달 플랫폼 13개사 대표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서명식이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 외에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2023년 3월 15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20일에 해제됩니다. 마트 내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중 국제 여객선 운항도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합니다. 코로나19 중대본 제2차장은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에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로 당장 오는 5월부터 하루 더 휴무가 주어지면서 사흘 연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김필남 교수 그리고 정영 교수 연구팀은 노화 때문에 당이 뇌를 감싼 뇌막에 축적된다고 밝혔습니다. 노화 때문에 뇌막이 얇아지고 끈적해지면서 뇌 척수액과 뇌 피질의 물질 교환은 감소하고 그로 인해 뇌 기능 방해를 유발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노화가 진행될수록 몸속에 당이 축적되고 이렇게 축적된 당은 노화 연관 염증이나 혈관 질환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 물질이 됩니다. 김필남 교수는 과도한 당 섭취, 축적으로 인한 뇌막의 노후 과정이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라며 인체 전반적으로 쌓이는 당을 제거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2023년 3월 16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물질에 노출되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 분야 국제학술지 최신호에 따르면 연구팀은 대기오염 물질에 노출된 이후 대뇌 피질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가 올라갈수록 대뇌 피질 두께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사고력과 주의력, 공간 지각력, 기억력을 관장하는 뇌 부위가 줄어들면 그 기능이 떨어져 치매가 발병한다며 대기오염 물질에 노출된 사람들은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와 마찬가지로 대뇌 피질의 4가지 부위가 모두 위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재림 교수는 대기오염이 심한 날에는 외출을 삼가고 바깥 활동을 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0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 안, 개방형 약국 등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면서 코로나19 방역 조치 대부분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 등 의료시설과 노인 요양시설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만 남게 됩니다. 장시간 근로 논란을 낳으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일주일 최대 근로 허용 시간이 50시간대로 정리되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노동부가 지난 6일에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노동부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내놓을 보완책에 담기는 일주일 최대 근로 시간은 52시간보다 조금 많은 50시간 중후반대가 될 가능성으로 커 보입니다. 네, 2023년 3월 17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하반기 국내에서 최초로 유상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올해 드론 실증도시로 제주도 등 1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서울, 인천, 울산 등이 실증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지자체는 사업 규모와 서비스 내용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받습니다.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달간 서울 남산 1호와 3호 터널 혼잡 통행료 징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5월 16일 오후 9시까지 두 단계에 걸쳐 남산 1호와 3호 터널 이용 차량에 부과하던 혼잡 통행료 2,000원을 면제합니다. 1단계로 이날 오전 7시부터 도심에서 외곽 방향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사람은 말초동맥 질환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초동맥 질환은 주로 팔이나 다리 등 신체의 말초 부위로 들어가는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 사지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 발생하는 팔다리 동맥 경화로 팔보다는 주로 다리에 발생합니다. 걸을 때 나타나는 다리의 통증이나 뻣뻣함, 경련 등 다리 근육의 불편이 겉으로 나타나는 흔한 증상입니다. 스웨덴 성인 53,416명이 대상이 된 동일 집단 연구에서는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사람이 하루 7, 8시간을 자는 사람보다 말초동맥 질환 발생률이 74%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2023년 3월 17일 뉴스 리딩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